토트넘 유스 수준 미쳤네. 토트넘 2군. 일본 청소년 국가대표 상대로 막강화력 5에서 2 박살냈다. 양민혁 미래 동료 무어. 랭크셔 맹활약. 토트넘 호스퍼가 일본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5만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1리그 클럽 비셀 고베와의 여름 프리시즌 친선전에서 페드로 포로, 손흥민, 마이티 무어의 득점에 힘입어 3에서 2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아시아 투어를 계획했다. 그들은 먼저 일본을 방문해 친선전을 가진 후 대한민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날 관중 54,255명 앞에서 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3골을 터뜨리면서 역전에 성공했다. 특히 토트넘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한국에서 열리는 친선전을 앞두고 골맛을 보면서 득점 감각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토트넘은 4-3의 3전형을 내세웠다.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고 페드로 포로, 에메르송 로얄, 아치 그레이, 벤 데이비스가 104를 구성했다. 중원은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이 맡았고 최전방에 데안 쿨루세브스키, 손흥민, 브레넌 존슨이 이름을 올렸다. 비셀 고베는 4-4의 2전형으로 맞섰다. 마에카와 다이아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하츠세 료, 마테우스 툴레르, 기쿠치 류오, 이노 나나세이가 104를 형성했다. 중원엔 이데구치 요스케, 쿠와사키 유야, 오기하라 다카리로, 야마우치 가케루가 배치됐고 최전방에서 무토 요시노리와 오사코 유야가 토트넘 골문을 노렸다. 토트넘은 수비 실수로 전반 9분 만에 비셀 고베에 선제골을 내줬다. 오른쪽 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사르가 걷어내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공이 사르 발 맞고 골대 바로 앞에 있던 오사코 앞에 떨어졌다. 골대 앞에서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은 오사코는 어렵지 않게 토트넘 골망을 흔들면서 행운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전반 16분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쿨루세브스키가 뒤쪽에서 쇄도하는 포로에게 뒤꿈치로 패스를 시도했고 공을 잡은 포로가 침착하게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전반전을 1에서 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았다. 역전골 주인공은 토트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의 완벽한 패스 플레이가 만들어낸 역전골이었다. 동점골 주인공 포로가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보냈고 이를 오른쪽 측면에서 존슨이 잡아 곧바로 박스 안으로 낮은 크로스를 올렸다. 이후 존슨의 크로스를 손흥민이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지난 13일 잉글랜드 3부 리그 클럽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와의 비공개 친선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7에서 2 대승에 일조했던 손흥민은 한국 방문을 앞두고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을 올렸다. 경기를 뒤집은 토트넘은 후반 15분 교체 카드 2장을 사용하면서 변화를 줬다. 앞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비카리오, 매디슨, 데이비스, 비수마를 빼고 브랜던 오스틴, 루카스 베리발, 제이미 돈니, 올리버 스킵을 투입했던 토트넘은 이번엔 역전골을 합작한 손흥민과 존슨을 불러들이고 마노르 솔로몬과 마이티 무어를 교체했다. 이날 약 60분을 소화한 손흥민은 도쿄 국립경기장을 찾은 5만여 명의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을 그라운드에서 뺀 지 4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전이 시작할 때 교체로 들어온 브라질 공격수 제앙 파트리키가 페널티 오른쪽 지역에서 침착하게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리드를 잃어버린 토트넘은 후반 20분 교체카드 5장을 추가로 더 사용했다. 포로, 에메르송, 그레이, 사르, 쿨루세브스키를 빼고 제드 스펜스, 조지 에벗, 애슐리 필립스, RP 디바인, 윌 랭크셔를 투입하면서 선발로 나섰던 11명을 모두 교체했다.
선발 멤버를 모두 교체한 토트넘은 계속 비슬 고백 골문을 두드렸지만 좀처럼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후반 22분 디바인이 골대 앞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랭크셔가 몸을 날리면서 발을 쭉 뻗었지만 공은 랭크셔 발을 지나 반대쪽으로 향했다. 후반 24분 N박스 안에서 돈니가 날린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오비 파우엘 오빔락 골키퍼가 팔을 쭉 뻗어 선방에 성공했다. 후반 31분에도 토트넘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왼쪽 측면에서 돈니가 골대 앞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이때 무어는 완전한 프리헤더 찬스를 잡았는데 그의 헤더 슈팅이 골대 위로 날아가면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무어는 후반 43분 비셀 고백 골망을 흔들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데 성공했다. 왼쪽 측면에서 돈니가 골대 앞으로 컷백 패스를 보냈는데 이번엔 무어가 놓치지 않고 돌리의 패스를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다시 앞서가는 득점을 터뜨렸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주어진 가운데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본에서 비셀 고베와의 친선전을 3에서 2승리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진행한 공식 친선전 3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다. 일본에서 친선전을 마친 토트넘은 이제 곧 한국을 찾는다. 지난 2022년에도 방한에 친선전을 가졌던 토트넘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 오는 31일의 팀 K리그. 내달 3일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연전을 치를 예정이며 두 경기 모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2년 전에 손흥민과 토트넘은 한국에서 팀 K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명문 세비야와 친선전 2경기를 가졌다. 토트넘의 방한은 대성공이었다. 방한 행사가 끝나고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두 경기에서 총 10만 8천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손흥민 등신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1시간 넘게 줄을 섰다. 라며 경기장에서 손흥민 유니폼이 700장 넘게 팔렸다. 아시아에서 손흥민은 데이비드 베컴이 누린 인기보다 더 큰 브랜드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토트넘 물건이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시장이다. 한국에서 미국의 2배 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토트넘 유니폼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미 입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라며 손흥민으로 인해 루카스 모우라 등 다른 선수들까지 인기가 높았다. 토트넘은 이번 내한으로 엄청난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됐다. 라고 평가했다. 방한 행사로 큰 수익을 맛봤던 토트넘은 2년 만에 재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엔 분데스리가 강호이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한국에서 친선전을 가지기에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2. 오피셜, 양민혁, 토트넘 이적, 파격 조건 공개, 2030년 계약 오른쪽 화살표 병역 면제 기회 제공. K리그 슈퍼루키, 양민혁, 18. 2024 시즌 이후 토트넘에 입단한다. 토트넘과 강원FC 양측이 동시간에 공식 발표를 했는데 파격적인 조건들이 꽤 많았다. 강원FC와 토트넘은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양민혁 이적을 발표했다. 토트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민혁은 2024 시즌까지 강원FC에서 활약한 뒤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에 합류하게 된다. 강원FC의 발표는 김병지 대표이사 주도 아래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됐다. 토트넘 이적 발표에 양민혁도 함께 참석했는데 그동안 공식 발표가 없었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손흥민에게 따로 연락하진 않았지만 개인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난 뒤 손흥민과 만났다. 손흥민은 나에게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조언했다. 고 말했다. 양민혁은 2024년 혜성같이 나타난 거대 유망주다. 김병지 대표와 윤정환 감독은 겨울 전지 훈련에서 고등학생 양민혁을 써보기로 했고 프리시즌 친선전에 엄청난 활약을 보고 확신했다. 강원FC 1군 기회를 잡은 양민혁은 이들의 기대에 보답했고 이달의 선수상 등을 휩쓸었다.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자 양민혁의 유럽행이 점점 고개를 들었다. 김병지 강원 FC 대표이사는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양민혁에게 프로 계약을 제안했다. 통상적으로 준프로 선수는 12월에 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6개월 앞당긴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아직 10대의 고등학생이지만 양민혁이 그간 보여준 퍼포먼스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유럽 다수 클럽의 제안이 왔다. 축구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도 양민혁에게 접근한 거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프리미어리그 빅 6팀, 중위권 팀, 챔피언십에서 막 올라온 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상위권 팀 등이 제안이 왔지만 양민혁이 토트넘 이적을 선호했다 라며 이적 비화를 말했다. 김병지 대표이사에 따르면 토트넘 제안도 파격적이었다. 계약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정확한 이적료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유럽으로 직행한 역대 K리거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약 조항에 넣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아시안게임에 무조건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이 있다. 올림픽은 협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대부분 유럽 팀들이 한국 병역 문제에 잘 알지 못하지만 토트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이 뛰었던 사례 때문이다. 김병지 대표이사도 토트넘이 흔쾌히 허락했다 라고 말했다. 양민혁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 6년이다. 메디컬 테스트는 금일 28일 오후 5시에 진행했는데 토트넘 선수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시점이었다. 양민혁은 토트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도 만나 간단한 인사를 했고 최종 서류와 계약서 서명 등 이적 관련 모든 절차를 끝냈다. 양민혁은 공식 발표 이후 좋은 기회로 토트넘에 가게 됐는데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